자, 17번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수명은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경우 신뢰도를 95% 수준을 유지하면서 8,000시간 사용하기 위한 적합한 고장률은 얼마냐. 자, 지금 문제는 신뢰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신뢰도를 주어졌어요. 95% 신뢰도라고. 그래서 8,000시간 사용을 한대요. 그때 고장률이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신뢰도 R은 2의 마이너스 람다 t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R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R 값은 주어졌습니다. R 값은 95%니까 0.95라고 쓰시고요.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가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잖아요. 사용 시간을 8,000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8,00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자연대수의 및 2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가 아니라 ln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연 로그는 ln이라고 쓰고요. 0.95는 2의 ln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8,00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야 되고, 자, 여기에서 ln 0.95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있는 이 승수가 자연대수의 밑이 2거든요. 그러면 자연대수의 밑이 2일 때 2의 승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앞으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람다 8,000을 밖으로 뺐습니다. 곱하기 8,000 이렇게 쓰시고 이게 앞으로 나가고 뒤에는 그대로 써주는데 ln 2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ln 이제 이 값을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ln 0.95가 됩니다. 자, 그러면 ln 2의 2는 1이 됩니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람다 8,000만 남게 되고 람다를 물어보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8,000을 넘깁니다. 마이너스 8,000을 분모로 주고요. 여기에 ln 0.95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람다라는 값이 계산이 됩니다. 좀 이제 산수 문제죠. 수학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승수에 있는 2의 승수에 있는 람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방법이 이제 좀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쪽에 ln을 취하고 계산기가 로그 위에 보면 ln이 있습니다. 전자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가 그때 그 ln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람다 값이 나옵니다. 자,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필기가 객관식이다 보니까 보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런 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 있는 이 람다에다가 여기에 있는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 값을 집어넣어서 곱하기 8,000을 하시고 그래서 나온 값이 0.95가 나온지 안 나온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시적이죠. 1번부터 순서대로 넣어봐가지고 0.95가 나온 게 답이다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넣어봐라 람다에다가. 그래서 0.95가 나온 게 답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요령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하고 1번부터 3, 4번까지 숫자를 넣어보고 0.95가 나온 게 어떤 값인지를 찾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17번 문제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응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람다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문제가 됐습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설비 보존에서 평균 수리 시간의 의미로 맞는 것은 자, 수리했어요. 그래서 mean time to 수리가 repair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repai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는 MTTR이 있었고요. MTBF는 뭐라고요? 평균 고장 간격이라겠죠. MTTF는 평균 고장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평균 수리 시간의 기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MTTR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자, 평균 수리 시간. mean time to repair. 평균 고장 간격은 mean time between failure, mean time to failure 해서 MTT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 아냐 물어본 거고요. 또 MTTR을 물어봤어요. 다음 표와 같이 가동 시간과 수리 시간이 있을 때 MTTR, 평균 수리 시간은 얼마냐? 평균 수리 시간의 의미가 뭐였냐면, 다시 앞에 봐볼게요. 평균 수리 시간은 전체 고장 시간 나누기 고장 건수 해서 고장 건수하고 전체 고장 시간을 건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고장 시간을 고장 건수로 나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문제에서 바로 MTTR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수리 시간, 이 수리 시간이 뭔 시간이 되겠어요? 고장 시간이 되죠. 그래, 고장 시간이 되니까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니까 결국은 고장 난 시간, 고장이 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수리 시간의 개념이 되고, 지금은 정확하게 수리 시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합니다. 자, 0.1 플러스 0.2 플러스 0.3 플러스 0.4. 그러면 수리 시간이 4가지가 주어졌으니까 평균 수리 시간이잖아요. MTTR은. 4로 나누면 되죠. 몇 개니까요? 4개니까요. 그래서 4개의 수리 시간을 더해서 평균치 구하려면 산술 평균을 해서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평균 수리 시간은 수리 시간을 다 더해서 몇 번 수리했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수, 수리 건수 해서 4로 나누면 평균치가 됩니다. 자, 답은 0.225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수리 시간을 구하는 문제. 간단하죠? 수리 시간 더해서 평균치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 수리 시간의 정의는 수리 시간의 평균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7개의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냐? 자, 신뢰도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림이 약간 이게 애매하게 그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B하고 D는 직렬의 개념이고요. C하고 E도 직렬의 개념이에요. 이 그림은과 같은 거잖아요. A가 있고요. B하고 D가 있습니다. 가운데 F가 있습니다. C하고 E가 있습니다. G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잖아요. 꺾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B하고 D, F, C하고 E가 병렬이에요. 병렬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고 풀면 좀 복잡하게 식이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병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직렬이 있죠. 직렬을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신뢰도 구할 때는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값이 하나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B하고 D가 얼마라고 했냐면 0.8이에요. 0.8, 0.8이니까 곱하면 88이 64니까 0.64라고 값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0.64에다가 F값이 0.9예요. 0.9. 여기도 0.64겠죠? C2가 0.8이니까요. 그러면 0.64, 0.9, 0.64가 병렬로 있는 거고 A값은 0.75, G값도 0.75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식을 쓴다면, 자, 신뢰도를 구하라고 했죠. 신뢰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은 제일 앞에 0.75 곱하기 가운데가 병렬이죠. 그러면 대괄호 치고 1 마이너스 0.64 1 마이너스 0.9 1 마이너스 0.64 닫고 곱하기 마지막에 0.75가 있죠. 자,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답은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직병렬 문제를 다시 한번 접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답은 0.55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렬, 병렬. 이런 문제들을 푸는 모든 근본식은 직렬과 병렬 저 두 식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셔야 된다. 21번입니다. 병렬 시스템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것은. 자, 병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병렬하고 뭐가 있습니까?
직렬이 있거든요. 자, 병렬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직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안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합니까? 병렬에 유리합니다. 병렬 시스템이 유리합니다. 병렬 시스템이 유리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좋다는 거죠?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고장이 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렬은 신뢰도가 높은 방식이다. 자, 병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소의 수가 많을수록 고장 기회는 줄어든다. 맞습니까? 요소의 수가 많다는 말은 병렬의 요소의 수가 2개일 때, 2개일 때하고 3개일 때하고 어쩔 때가 더 고장의 기회가 줄어듭니까? 병렬의 요소가 많을수록 기회는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요소의 중복도가 늘어날수록 시스템의 수명은 길어진다. 요소의 중복도가 늘어난다는 말도 중복한다는 말도 병렬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중복도가 늘어나도 수명은 길어진다. 좋은 말입니다. 병렬은 수명이 길어지죠.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요소의 어느 하나라도 정상이면 시스템은 정상이다. 2개 고장 나도 하나가 정상이면 정상으로 운전이 되죠. 맞는 말입니다. 시스템의 수명은 요소 중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정해진다. 시스템의 수명은 자 여기가 100시간이고요. 여기에 수명이 1000시간짜리예요. 이게 10,000시간짜리예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수명은 100시간이라고 말하겠어요? 10,000시간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 하나씩 고장 나도 마지막 것이 고장 나지 않으면은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긴 것을 수명으로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병렬일 때. 그럼 반대가 되겠죠? 직렬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직렬일 때는 요소의 수명 중에서 직렬이면 이게 100시간이에요? 이게 1000시간이에요. 자, 2개의 요소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수명을 직렬의 수명을 100시간이라고 해야 돼요? 1000시간이라고 해야 돼요? 직렬일 때는 하나만 고장 나도 고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짧은 것으로 정해진다. 이것은 뭐의 문제다? 직렬의 내용이다. 병렬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병렬 시스템에 대한 특성은 당연히 직렬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전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병렬 시스템이 비용은 당연히 증가되죠. 중복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신뢰도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직렬의 이야기다. 22번. 프레스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르며 자, 지수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또 R은 2의 마이너스 람다 T 이 식과 관련된 거고요. R은 2의 마이너스 람다 T. 제가 무슨 분포 따른다는 말 나오면 지수분포를 따른다 이 말 나오니까 바로 이 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평균 수명은 100시간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가 주어졌냐면 수명이 주어졌어요. 수명이 100시간이다. 새로 구입하는 안전장치가 50시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할 확률. 고장 없이 작동할 확률이라는 것은 좋은 확률이야, 안 좋은 확률? 좋은 확률이죠.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A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A를 구합시다. 신뢰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람다 T고 2의 마이너스 람다가 고장률이에요. 자, 고장률이 있어요, 없어요? 고장률은 되게 소수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소수점으로 주어진 값이 없고 뭐가 주어졌어요? 수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수명의 역수가 뭐다? 고장률과 같다. 자, 람다는 MTBF하고 역수관계다. 자, 이 식을 알고 있냐. 이게 뭐예요? 평균 고장 간격이니까 결국 이게 뭐의 의미다? 수명의 의미다. 큰 의미로는 이것은 MTTF하고도 같은 거다. 평균 고장 시간과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왜? 수리 시간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랬죠? 그래서 MTBF하고 MTTF하고는 문제에서 수명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고장률을 알고 싶을 때는 이것의 역수를 취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 값은 안 주어진 게 아니에요. 100분의 1입니다. 수명이 100이니까 100분의 1 곱하기. 자, 몇 시간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50시간이라 했으니까 50을 계산해 주면 2에 자, 50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0.5. 2분의 1이니까요.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값이 얼마 나올 거예요. 자, 이게 A 값을 구하는 내용이고요. 이미 100시간을 사용한 안전장치가 앞으로 몇 시간 이상 견딘다?
100시간 이상 견딘다. 100시간 이상 견딘다는 말은 고장이 안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B값도 R은 신뢰도 물어본 거예요. 견딘다고 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난다는 이야기죠. 신뢰도는 2의 마이너스 또 람다 T 쓸 거고요. 2의 마이너스 100분의 1 그대로 쓸 거죠. 곱하기 뭐만 달라요? 앞으로 몇 시간 견딘다. 100시간 운전을 할 거란 이야기잖아요. 100시간을 넣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00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을 누르면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답이 A값하고 B값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값이 0.5고 여기는 1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50시간 동안 고장 안 날 확률이 100시간 운전했을 때는 고장 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0.5일 때가 더 큽니다. 0.5일 때가 더 크고 100시간일 때 값이 신뢰도가 더 낮죠. 100시간을 사용하니까. 자, 여기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몇 시간을 사용을 했다? 100시간을 사용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0시간을 이미 사용했으니까 저 값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도를 구할 때는 여기에 식속에 들어갈 T값은 무조건 앞으로 운전이 될 시간만 고려를 합니다. 과거에 몇 시간을 썼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T 넣을 때 이미 사용한 시간을 포함시켜서 넣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시간, 그것만 가지고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 개의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미 100시간 사용했다. 이 말은 지금 문제에서 반영된다? 전혀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이제 2번이었고요. 자, 3절입니다. 인간공학적 설계와 인간 에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할 때 기대 효과입니다.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 시스템,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하면 이로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노사 간의 신뢰가 저하된다? 안 좋은 말이죠. 제품과 작업의 질 향상이 된다. 좋습니다. 작업자의 건강, 안전이 향상이 된다. 좋습니다. 이직률 감소하고 손실 시간의 감소가 일어난다. 좋습니다. 자, 기대 효과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 효과라는 말을 어떨 때 써요? 좋은 점이 있을 때 기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하된다. 노사 간의 신뢰가 저하되면 인간공학을 적용을 못 하겠죠. 안 하겠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자, 24번.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인간공학은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일단 뭐가 좋아집니까? 능률이나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생산성이 좋아지고 작업 환경이 쾌적해집니다. 작업 환경이 쾌적해진다. 쾌적해진다. 이렇게 보고 또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경제성이 향상된다. 경제성이 향상될수록 인간 능력이 극대화된다. 설비의 가동률이 향상된다. 안전 및 효율성이 향상된다.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뭐라겠어요? 궁극적인 게 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공학의 목적은 능률, 생산성, 작업환경, 안전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된다는 걸 중심으로 답을 한 게 제일 좋은 답이다 이 말이죠. 궁극적인 것은 안전과 효율성, 능률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것이 답이 돼야 되겠죠. 최종적인 것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자,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공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적응력을 높이고 용이한 작업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능률을 높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인간공학의 목적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25번입니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의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이 인간공학의 기대 효과가 뭐냐 이런 의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훈련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좋은 말이죠. 인력 이용률이 향상될 것이다. 좋은 말이죠. 생산 보존의 경제성이 감소한다. 경제성이 감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성이 감소한다는 말은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고 오염으로부터 손실을 감소한다. 좋은 말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 인간공학의 가치를 말하는데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좋은 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답은 3번이고요. 여기에 훈련 비용의 절감이라면 왜 훈련 비용이 절감되죠?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인간공학적 설계를 하면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편하다. 편하다는 말은 이 설비를 운전하는데 배우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력 이용률의 향상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과거에는 이 기계를 조작하는데 한 사람이 수십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기계를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인간공학적 설계를 했더니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니까 기계가 단계적으로 작동이 돼버리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기계 하나만 맡겠어요? 3개, 4개 맡겠어요? 3개, 4개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용률이 높아지게 된다. 인간공학적 설계를 하면. 그런 취지가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3번. 인간공학적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치라는 용어는 이런 인간공학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업장에서 인간공학 적용 분야로 틀린 것은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을 적용할 때는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면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편하겠죠. 산업 독성학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질과 관련된 독성에 대한 학문이죠. 근데 이걸 인간공학을 적용한다. 좀 어려운 것 같죠. 재질병 예방, 재해나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인간공학적 설계를 한다. 좋은 말이 됩니다. 작업장 내 조사 및 연구 이런 것들을 인간공학적 방법을 사용을 하면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독성학에다 인간공학을 적용한다. 이 말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인간 성능의 고려는 개발의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 성능의 고려는 인간기계 시스템을 만들 때 인간은 좀 더 쉽게 보면 인간은 첫 단계부터 고려돼야 된다. 인간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좋은 말이에요. 기능할 당시에 인간 기능에 대한 초기의 주의가 필요하다. 좋은 말입니다. 기능을 할당할 때 인간 기능을 고려해서 하라는 이야기죠. 언제부터? 초기 단계부터. 평가 초점은 인간 성능에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죠. 인간 성능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설계는 인간보다 기계의 효율이 기계를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겠죠. 예, 도덕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자,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간공학 연구의 장단점입니다. 자, 이제 인간공학 연구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변수의 통제가 용이하다. 자,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간공학 연구예요. 어디서 한다고요? 현장에서 한다, 실험실에서 한다. 실험실에서 합니다. 실험실에서 하면은 실험실에서는 환경, 여기서 나오는 변수를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절하기가 쉽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때 그 변수를 내가 원하는 수치로 맞추기가 어렵죠. 현장에서는 바람도 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용이합니다. 맞습니다. 주위 환경의 간섭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건 현장 이야기죠. 현장에서 연구를 할 때의 이야기고 실험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험실에서는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실험할 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현장 이야기죠. 피실험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디서 하는 게 자연스럽다? 현장에서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험실에서 불러서 하게 되면 왠지 긴장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실험실에서는
변수의 통제가 조절하기가 쉽다.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절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에서 인간기계 시스템을 평가하는 척도의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간기계 시스템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적절성, 타당성, 무오염성, 주관성, 신뢰성. 와, 주관성이란 말이 걸리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검사, 연구를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3번이고요. 29번 인지 및 인식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목표와 관련하여 작동을 계획해야 되는데 특수하고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며 부적절한 분석이나 의사결정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무엇이라고 하냐. 자, 지금 여기에서는 특수하고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내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분석, 잘못된 분석이나 의사결정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어떤 오류에 해당되냐? 기능의 기초한 행동, 기능에 기초한 행동이다. 이 내용이 규칙이다. 사고, 그다음에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예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행동을 어떤 뭐에 기반한 행동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해보지 않고 친숙하지 않은 조건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는 것은 이런 특수하고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요.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의 인간 행동 분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지식과 기능과 규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방금처럼 내가 접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기초한 행동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 기초한 행동에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런 기능 부분들이 부족해서 기능이 미숙해서 발생한 에러 이런 것들은 기능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부르고 또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기초한 행동에 의해서도 잘못된 실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규칙을 모르거나 규칙이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극 반응 조합의 관계에서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것 중요한 문제죠. 인간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걸 뭐라고 불렀다? 양립성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양립성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개념적, 운동적, 공간적, 양식 이렇게 네 가지 양립성이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답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양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0번까지 일단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인간공학 문제풀이 계속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